가스콘이 나였습니다. 장마철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SK바이오팜이 상장 첫날 오늘 상한가 12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단숨에 9조 9,458억 원으로 26위를 차지했어요. 이건 아모레퍼시픽, 삼성생명을 제친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 사주를 배정받은 SK바이오팜 직원들은 직급에 따라 배정 물량이 다르지만 1인당 평균 11,820주를 매수했습니다. 이걸 현재가 기준으로 보면요, 직원 한 명당 15억 원어치 주식을 손에 쥐게 된 셈입니다. 제가 원래 남이 이렇게 돈 벌었다면 배가 아픈 사람인데 이건 좀 다릅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땀 흘린 직원들이 함께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건 당연하면서도 좋은 일이니까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0년 7월 2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변한 세상에 대한 새로운 담론들도,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밀어놨고 묵혀놨던 담론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역할과 권리, 그리고 전 국민적인 이슈죠.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 두 가지 이슈를 세상에 던지고 열심히 의정 활동을 시작한 의원이 계십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웃으세요, 의원님? 열심이란 말에 방점을 두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라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원님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던 게 보좌관들을 처음 소개했던 거 국민들 앞에, 그리고 보좌관들이 의원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정우님이라고 부르는 거. 네. 그럼 어떻게 저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당연히 정우님이라고 부르시면 좋겠고, 국회에 출입하시는 기자님들이 네. 재미삼아서 전화하세요. 정우님 잘 지내시냐고. 그래요? 저 진짜 정우님이라고 해요?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저한테는 좀 편하고,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 4년 동안만 갖게 될 임시직 이름보다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내 네. 본질이 내가 갖고 있는 직함보다 중요한 거니까요. 그럼 저도 정우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오늘 인터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원분들 몇 분 모셨는데 원혜영 의원님하고 우리 정우님만 보좌관을 대동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사 보도 채널에 오래 있었는데 사실 초선 의원들이 보좌관을 제일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오늘 혼자 오셨어요. 네. 저희 방에 있는 보좌진들이 저를 그냥 단순히 운전만 하기에는 너무 월급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일해라. 앉아서 일하세요 해놓고 왔고요. 숙제 네. 많이 주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 라디오 못 듣고 숙제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정우님, 시대전환이에요. 사실은 그런 당이 있었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정당입니까? 네, 시대전환은 이번 총선에 새롭게 창당한 신생정당입니다. 시대전환이 추구하는 정치가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면 한마디로 저희는 이제 생활정치다 이런 말을 드립니다. 네. 이념의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특정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 퍽퍽한 생활인들의 삶을 풀어내는 그 자체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오른쪽 왼쪽 진보 좌우 진보냐 보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생활인들의 삶을 더 잘 이해하느냐
그리고 누가 생활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는 입법 노동자의 삶을 살아내느냐가 네. 정치의 본질이고 국민들로부터 판단받을 기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난을 극복해 주신 저희 부모님들 그리고 민주화를 이루어 주신 저희 선배님들에 이은 저희 후배 세대들의 정치의 본질은 생활 정치다라고 생각하고 네.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큰 담론도 좋지만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입법 노동자들의 모임. 단순하게 네. 시대 전환입니다. 음. 많은 분들이 시대 정신으로 생각하세요. 네네. 시대 전환입니다. 시대 전환.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대 정신이 이념으로 돌아갔었다라면, 이념의 축이었다면, 이제 시대 정신은 경제적인 문제, 생활 정치, 먹고 사는 문제라고 전환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이 이번에 내놓은 첫 번째 법안도 그렇고 관심 있는 게 바로 경제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바로 생활 정치니까요. 그런데 아마 이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우리 정우님의 개인적인 또 경험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15년 동안 세계은행에서 계셨다고요. 네. 되게 좋은 직장 아니에요? 왜 오셨어요?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지금. 네.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이제 아시는 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세계은행은 IMF와 함께 이제 국제 경제와 금융을 책임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국제 금융 기구입니다. 네. 저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해서 이코노미스트로 이제 국가 경제 개발 전략을 담당했고요. 또 좋은 기회가 되어서 이제 국제 간의 분쟁 해결을 하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중재를 네. 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유럽의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나누어질 때 코소보라는 나라를 독립시키는 과정에 경제를 맡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저에게 주신 그런 기회들 그리고 부끄럽지만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와 학교를 이렇게 쏙쏙 따먹은 느낌이 저한테 있어요. 제가 잘나서라기보단 저에게 그냥 기회가 주어졌다는 생각이 전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 저 혼자만을 그리고 기껏해야 가족만을 돌보면서 사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한 꽤 오래전부터 제 카톡에 쓴 대로 이 빚진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빚진 마음을 좀 벗어버리고 싶어서 받은 것보다 그래도 일이라도 좀 더 주고 가야 우리 자손들과 후세들에게 그래도 좀 얼굴을 들 수 있는 선배가 아닐까. 그래서 이 빚진 마음을 한번 풀어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공적 영역에서 고민을 했고 어떻게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이제 정치인의 삶을 네.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던 선배님들, 민주화 운동에 몸을 바쳤던 선배님들에게 빚진 마음 그리고 대한민국의 빚진 마음으로 살아오셨고 그 빚 갚는 마음으로 지금 정치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생생하고 상생한 경제를 꿈꾸는 우리 생생경제에 딱 맞는 의원님을 모셨는데 좀 본격적으로 우리 정우님이 내놓은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1호가 플랫폼 노동자 경력 증명서 발급법이에요. 플랫폼 노동자한테 왜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저는 지금 현재 뭐 인국공 사태라고 부르나요?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로 우리 사회가 시끄러운데 오늘의 이슈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5년, 10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살아갈 세상은 이 또한 과거의 담론이고 앞으로는 플랫폼 노동으로 수렴하지 않을까 대세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그렇게 변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 플랫폼 노동이 노동인지에 대한 담론,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배달 라이더들, 가사노동 하시는 분들이 노동인지 현재로는 자영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들이 상황화라는 이 플랫폼 경제가 과연 얼마나 효율적이고 공정한지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인지를 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런 생각들이 있죠. 정규직 하면 1등 시민, 비정규직 하면 약간 떨어진 2등 시민.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은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 저는 이런 노동의 형태가 사회적 계층을 바로 정의해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노동을 하는 거는 내 인생의 라이프 초이스라고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내 삶의 선택의 문제가 되어야 되는 거고, 내가 정규직을 하던 비정규직을 하던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던 떳떳해야 하고 네. 그 자체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당선된 이후에 이걸 좀 경험해보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당신들에게 다가오는 안쓰러운 눈빛. 아하. 오죽하면 저런 걸 할까. 아하. 나는 정당하게 땀 흘리고 그렇죠.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하고 네. 떳떳한데 그렇죠. 사람들은 약간 열등하게 보고. 그렇죠. 오죽하면 그런 일을 하실까라는 그 말이 참 싫고, 왜 나도 우리 아들 딸한테 내가 플랫폼 노동하고 대리한단 말을 못할까. 이 말을 못하는 게 참 아프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구나. 네. 부끄러워하는구나. 이건 아니다. 그래서 비록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오늘의 정치의 문제라면 저는 약간 한 박자 한 템포 빨리 달려서 어차피 시대 전환은 작고 빠른 정당을 표방하니까 플랫폼 경제를 어떻게 법과 제도로 네. 준비해 놓을까라는 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왜 저러지? 저게 뭐지? 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플랫폼 노동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아하. 라고 질문해 오십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이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펼쳐지는 세상 가운데 대세가 될 것이고, 그러면 플랫폼 노동자의 숫자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의 권리,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을 보완하고 싶으셨던 마음이셨어요. 사실 정우님께서 한 달 정도 대리기사로도 직접 근무를 하시기도 하셨고요.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자, 그러면 플랫폼 노동자 경력증명서 발급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에요? 제가 이거를 하고 이제 국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에 대리기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 아직도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되기 전에 하신 건 문제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당선자 신분 당선되고 이제 국회의원 신분을 갖기 전 밤 10시까지 했는데요. 탈퇴하는 순간 저의 모든 기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앱에서. 열심히 했는데 한 달 동안 네. 무사고로. 그렇죠. 무사고였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저 운전 못하는데 정말 신경 써서 남의 차를 해드렸습니다. 친절하게. 네, 그랬는데 매우 그 경력이 친절했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예, 우리 사회에서 경력증명이라는 게 뭔가라는 걸 보면 이 그냥 돈을 받고 끝냈다라는 게 아니라 무언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논 사람에게 논증명서 발급하지 않죠. 앵커로 일한 증명서, 기자로 일한 증명서, 회사에서 일한 증명서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플랫폼 노동을 그렇게까지 취급하지 않는다. 여기서 여기까지 대리운전 뛰고 음식 배달하고 돈 조금 받고 끝. 뭐 그렇게 가치 있는 일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플랫폼 노동 자체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과정, 그리고 실은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최근에 고용지원금을 이제 국가가 주기로 했는데,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이 이걸 받기 위해서 이제 플랫폼 대리운전하는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했는데 무슨 경력증명서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난 이걸 안 주냐. 당신은 자영업자다 법적으로. 그래서 경력증명은 노동자에게 주는 거다. 그래서 남들이 다 받는 이걸 못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면 이 경력증명서가 없음으로써 발생하는 많은 피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가 대부분 특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고의 한 형태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도 그러니까 사장님이라고 불리는데 사실은 사장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동자로서의 뭐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아마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플랫폼 노동을 경험하고 많은 분들에게 나눠봤을 때 플랫폼 노동은 특정 수입이 보장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의 네. 뛴 만큼. 근데 이걸로 인해서 자기의 생활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는 이 중압감이 상당하더라고요. 한 예로 제가 밤 한 11시 반쯤 금천구 지역에서 제가 사는 동작구 지역으로 버스를 막차를 타고 오는데,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기재부 차관이 발표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저도 좀 공부 좀 하고 싶어서 막차를 타고 오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습관적으로 앱을 보는데 또 콜이 뜨더라고요. 제가 그냥 순간 기계적으로 눌렀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버스에서 제가 내리더라고요. 실은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경험하고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받아서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방동 근처에서 저 성북구까지 올라갔었어요. 한 2만 5천 원 받았는데 돌아오느라고 택시비로 2만 원 썼습니다. 이게 나의 삶을 내 손으로 온전히 책임져야 되는 플랫폼 노동하시는 분들의 삶이구나. 나의 삶을 온전히 내가 책임져야 되는 노동자. 그렇죠. 누가 도와주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뛴 만큼 벌어가는 거니까. 정규직하고 완전히 다른 삶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게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리스크. 그렇죠. 우리 사회에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에 천착하게 된 것이고 네. 기본소득이라는 사회적 쿠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이라는 어찌 보면 노동의 유연성을 극대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 이거보단 나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법률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또 플랫폼 기업들과 플랫폼 노동하시는 분들과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경력증명이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당신이어서 이 일을 한 거야. 그냥 원오브댐이어서가 아니라 김혜민이어서 정우님이어서 이 일을 한 거야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회가 당신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유용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죠. 저는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5년, 3년, 10년 무사고 하시면 더 좋은 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분들이 대리운전 부르실 때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잖아요. 굉장히 개인적인 공간이니까 차가.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 부르실 때 3년, 5년 완전히 무사고 아무 사고도 없는 깨끗한 그런 분 부르실 때 500원, 1,000원, 1,500원 더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건 자기가 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마 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법안이 잘 세워지고 지켜지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갈등이 몇 년 후에 이 플랫폼 노동자를 가지고 발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발 앞장서서 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법안을 우리 정우님이 내놓으신 것 같고요. 정우님 참 시간이 없네요. 나중에는 한 시간으로 모셔야 될 것 같은데 기본소득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본소득을 내가 그래서 관심 갖게 됐다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왜냐면 이 논란은 방송에서 많이 다뤄서요. 정우님이 생각하는 언제부터 얼마를 누구부터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제시하는 정책 제안은 증세 논란 없이 세수 조정 없이. 그러니까 세율을 높이고 네. 그런 거 없이 전 국민에게 월 3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이게 가능합니까? 네, 지급할 수 있는 187조 원이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이제 창당을 하고 정책 제안을 하면서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해내온 분석을 발표를 했고요. 이제 이 유명한 이 187조 이제 거의 모든 행사에서 언급되는 숫자입니다. 이 187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득세, 비과세 감면 부분을 좀 정리하면 한 80조 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소득 보전 성격의 비과세 감면, 그다음에 일부 복지를 좀 축소하면 또한 50조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누더기 같은 기금 특별하게 정비하면 50조 나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 30만 원이지만 의미 있는 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면서 국가가 더 이상 가난을 증명해내야 내가 비참함을 증명해내야 국가가 도와주는 그런 선별적 복지 사회에서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을 누구나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금액인 3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정말 전환적 사고이고 우리 국민들은 그럴 대접을 받을 만큼 충분히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정우님은 세계은행에 일하셨잖아요. 이거는 뭐 국제적인 다자개발 은행인데 물론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하지만 이게 전문가로서도 이게 지금 가능한 금액이고 증명하실 수 있는 금액인 거죠. 네. 세수 없이.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도대체 나라빚 이렇게 만들어서 어떡할 거야. 후세들한테 어떡할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세계은행에서 15년간 몸담았던 분이 계산을 해보시고 이거는 증세 없이 가능하겠다.
라고 증명하신 거예요. 네, 참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위대함인 것 같습니다. 제가 꽤 많은 나라에서 정책을 해봤는데 30만 원씩 국가에서 준다고 하면 그냥 땡큐 하고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만 받으시면서 부담스러워하시고 나라 곳간 걱정을 하세요. 참 이게 우리 국민들의 정말 위대함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30만 원씩 시작하는 그 정책에는 세수의 급격한 증가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4인 가족의 소득이 1억 4천만 원보다 낮으면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받는 소득이 높아집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억 4천 원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으시면 소득세 감면으로 인해서 내야 될 세금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정우님, 우리가 사실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추상적인 개념인 이 기본소득을 조금 현실화시켰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발표에 따르면 물가 상승에 이게 전혀 영향을 못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기본소득은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복지 차원의 개념이기는 하지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게 국가 경제에 무슨 선순환이냐 이렇게 나오는 지적한 사람도 있거든요.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5월 달에 우리 재난기본소득 다 나눠줬지 않습니까? 아마 PD님도 받으셨죠? 네. 아직 안 모셨습니까? 다 쓰셨습니까? 다 썼어요. 저도 다 썼습니다. 네. 그때 지금 한참 논란이 되는 고용보험을 확대했으면 무슨 효과가 있었을까요? 저는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언론, 이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도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이 정말 그 당시 경기가 훨씬 좋아졌다. 이건 뭐 꿈인 것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공급과 수요의 동시 증가라는 경제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담론이고요. 또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경험한 그 특정 지방자치제에서는 좀 일찍 시작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경기부양 효과는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도움이 안 됐다가 왜 나쁜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에 비난하시는 분들은 이거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인플레가 안 생겼습니다. 인플레가 안 생겼고 지금 그 효과가 거의 떨어져 가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정치라는 건 아시니까 지금 뭐 상임위 18대 0 이거 어떡하냐 제가 살짝 물어보면 우리 그런 거 관심 없다. 우리 진짜 관심은 재난지원금 2차 줄 거야 안 줄 거야. 이거죠. 사실 국민들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겁니다. 맞습니다. 상임위 다 가지고 말고 관심 없고 정말 그때 효과 또 한 번 누릴 수 없을까 이거거든요. 저는 이게 생활정치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정치를 하는 사람은 국민들이 이걸 요구하는데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포퓰리즘이라고 받고 더블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정말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을 들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이런 것들 한번 실천해 가보자. 네. 이건 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6000님이 생생경제 아니면 알 수 없는 국회의원이시네요. 일하는 국회의원 민생과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당입니다. 이런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씨앗이 되어 국회를 메우고 거대 여당과 야당이 본받아야 하는 소수 정당 국회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4년 후에 또 당선되실 겁니다. 보내주셨어요. 정우님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생생경제의 고정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정치 하시는 분이니까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시 한번 모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파라솔은 누가 만들었을까? 여기저기 파라솔은 누가 만들었을까? 길 건너러 왔다가 쉬었다가 가지요. 세상에 없던 그늘 메탈 크래프트 대치 눈부신 가치 프루지오 서밋의 자부심으로 더 크게 완성됩니다. 강남의 중심에서 진정한 삶의 품격을 높여줄 단 하나뿐인 절정의 가치 대치 프루지오 서밋 6월 오픈 1800-4687 대우건설. 안녕하세요. KRX 금시장 홍보대사 진성규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금을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예탁 결제원 안전보관, 조폐공사가 순도 인증하고 저렴한 수수료의 매매 차익 비과세 혜택까지. 이제 금거래는 KRX 금시장에서 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3시 34분 5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2020 YTN 라디오 연중기획 코로나19 이제는 심리방역이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수 남진입니다. 올해 제가 가수 된 지가 어느덧 55주년이 됐습니다. 참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노래로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